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과에너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고전 역학을 했던 부분, 특히 뉴턴이 나오면서 뭐 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총 마무리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게 에너지에 대한 개념. 우리가 운동량에 대한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좀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자, 우선 일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교재 38쪽에 있고요. 물체에 힘을 가해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나죠? 뭐 어떻게 뭐 밀었을 때는 일을 했는데 뭐 들고 뭐 역교실 가면 일을 안 했고 뭐 이거에 대한 일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일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결국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이 물체에다가 우리가 이 물체에다 일을 해줌으로 해서 이 물체에게 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이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다던가 아니면은 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빼앗아 주는 행위를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는 그 일을 받아서 뭘 하겠느냐?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던가 에너지를 빼앗겼다면, 예를 들어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물체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선생님이 일을 가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물체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가해줬다. 그럼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보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에 부딪히면서 예를 들어서 못을 박았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해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고 그 운동 에너지로 다시 못을 박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우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그거만큼 내가 일해줬다 그러고 그 일해준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일의 양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만큼 일해줬다 그러면 그 해준 만큼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졌다. 에너지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운동량보다는 더 훨씬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에 대한, 그러니까 양에 대한 개념으로 따진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에 누적시켜주는 건데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밀어줬느냐 이거에 대한 누적의 개념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힘에 대한 방향으로, 힘에 대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가해준 그 힘에 대한 성분, 그것만이 실제로 일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동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F라는 힘이 그대로 발현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매달려서 이렇게 뭐 끌려온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결국엔 일을 해준 건 맞아요. 힘이라는 것이 작용이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이만큼 끌어왔다. 그런데 결국엔 얘를 끌어주는 것의 힘은 이 힘 자체가 아니라 이 힘 중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요 힘을 우리가 분해해 보는 겁니다. 분해해 보면 위쪽 방향의 힘도 있고 이 F라는 힘을 요 위쪽 방향 힘과 그 다음에 여기 수평 방향 힘으로 분석했을 때 결국에 얘는 그렇죠? 이 수평 방향의 힘으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직 방향의 힘으로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끌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즉 이 결과는 물리에서는 결과만 따진다 그랬죠? 이 결과는 얘가 힘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합성이 돼 있지만 분석해 봤을 때는 얘에 대한 결과다. 그래서 힘의 성분으로만 요 그림을 보게 되면 힘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선생님 설명드렸죠? 뭡니까? 그렇죠. X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X 성분으로 얼마만큼? S만큼 이동한 이만큼의 크기가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냥 수평 방향으로 당겨줬다. 이게 F다 그러면 그냥 F 곱하기 이동한 거리 S만큼을 해준 것이 바로 1의 양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시 중학교 때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것은 혹은 과학적으로 일이 0인 것은 이런 거 해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혼동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물체를 들고, 그렇죠? 그럼 들었어요. 그럼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 위쪽이고 물체에 대한 결과도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들고 옆에 교실을 이동했다. 그럼 이건 일한 거냐 안 한 거냐 하면 일을 안 한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의 방향은 위로 들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결과가 아닌 다리만 따로 움직여서 난 계속 들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들고 있는데 다리만 따로 움직여가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되겠죠?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해 보면 뭐 코사인 세타가 뭐 9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0 되고 뭐 이런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는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내가 여기 힘을 줬어요. 그 일을 해주려고 해요. 그럼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밀리든가, 그죠? 아니면 뒤쪽 방향으로 밀리든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하죠.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끌었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S만큼 이동했다. 그렇죠?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F만큼 크기의 힘으로 S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FS만큼 일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미 달려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달려오고 있어요. 아이언맨, 그렇죠? 기차가 막 탈선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으아 하면서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 이렇게 으아 하면 막았다. 그럼 힘의 방향은 이쪽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된다? 이만큼 이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기차를 예를 들어 정지시켰다고 해보죠. 이렇게 힘을 계속 가해가지고 아이언맨이 힘을 가해서 정지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F라는 힘의 크기로 어떻게 된다? S만큼 이동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물체가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막 정말 위험하게 기차가 달려가는 거를 이만큼 아이언맨이 FS만큼 일을 해줘서 어떻게 된다? 이 물체의 에너지를 뺏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을 해준 겁니다. 단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가 점점점 이제 그 에너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속력이 점점 커지는 경우는 양의 일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뺏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막 점점점 뺏어가지고 속도가 0이 됐다. 그럼 얘는 에너지 없잖아요. 정지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음의 일을 해줬다. 그래서 양과 음은 쉽게 말하면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양인데 일의 양인데 이 물체에다가 우리가 일을 주어졌다. 그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주어진 경우 에너지에게 더 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원래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뺏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게 왜 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물체에 내가 밀었어요. 그럼 얘가 밀리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로 이쪽으로 힘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일어나는 거지 밀었는데 얘가 갑자기 숑 하고 올라갔어. 밀었는데 숑 하고 내렸어. 이거는 내 힘에 의한 효과가 아니죠. 내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리에서는 항상 뭐라고요? 결과가 중요한데 결국엔 뭐다? 내 힘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 그렇죠? 그 결과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항상 힘의 방향과 나란해야지만 그것이 힘에 대한 결과가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양적인 개념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설명드릴 때 한 가지 애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선생님이 요때만 되면 이제 소환하는 그 공사장의 김씨 아저씨가 있습니다. 공사장의 김씨 아저씨. 공사장의 김씨 아저씨가 벽돌을 날라요. 벽돌을. 자, 요 예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선 벽돌을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니까 뒤에 이렇게 벽돌 해가지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줄 놓으면은 밑에 그 이렇게 생긴 바구니 같은 게 열려요. 그럼 이제 벽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을 들고 자 보세요. 끙 하고 들어 올렸어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 위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체도 그쪽 방향으로 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W만큼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줍니다. 딱 돈 세가지고 뭐 한 5만 원 딱 해서 아저씨 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고 계세요. 옆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돼? 들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얘는 들고 있지만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이 드는 방향에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죠. 벽돌이. 이건 내 힘에 의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힘에 의해서 벽돌이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벽돌을 던져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들고만 있는데 다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씨가 아까는 일해서 돈 들였는데 일을 안 하시네? 이러면서 돈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왔어요. 이제 내려야 되겠죠. 아저씨가 내려요. 끙 하면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힘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일을 플러스 1이라고 봤으면 이번에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뭐 이동거리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아까 주머니에 넣었던 5만 원을 다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죠? 아저씨가 벽돌을 들고 막 화를 내게 쫓아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뭐 우리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에서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면 선생님 아랫 방향으로 힘준 거 아니었어요? 내릴 때 아니죠. 아랫 방향으로 힘준 건 어떻게 되죠? 그냥 벽돌 그냥 내팽겨 치는 거죠. 아래로 던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윗방향으로 힘을 줘서 벽돌이 안전하게 윗방향을 든 상태에서 어떻게 다리를 내림으로 해가지고 얘가 힘은 위쪽인데 물체 이동 거리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반대, 그러니까 이동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1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럼 이 일의 양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질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항상.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양이에요.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얘를 그냥 들어다 놨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옮겨놨냐. 그런데 이제 이거 양을 따지다 보니까 아까 공사장에서 자 10개의 벽돌을 자 여기 10개를 옮겼어요. A라는 아저씨는. 자 B라는 아저씨는 자 박씨 아저씨는 10개라는 벽돌을 똑같이 10개라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일의 양은 똑같아요. 김씨 아저씨와 박씨 아저씨. 자 여기 김씨 아저씨와 여기 박씨 아저씨가 벽돌의 한 일의 양은 똑같다는 거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뭐 임금을 줄 때는 이 차이가 발생하죠. 이렇게만 줄 수가 없어요. 자 김씨 아저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5분이 걸렸는데 박씨 아저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500년. 이거 돈을 드려야 돼요, 이건. 그렇죠? 나 죽었는데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즉 결과는 양적인 결과는 똑같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죠. 누가 더 일 잘해요? 김씨 아저씨가 일을 훨씬 잘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차이는 뭐다? 시간이 적게 걸린 것이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양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양적인 부분에 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이건 뭐다? 질적인 개념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곱하기라는 개념보다 시간에 대해서 누적한다는 게 이게 시간이 아니라 다른 거리라면 만약 이동거리였다 그러면 이동거리에 대한 누적이에요. 근데 어떻든 시간의 개념으로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양적인 개념을 뭐 질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륜입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륜은 뭐냐? 인륜은 뭐냐면 일의 효율이에요. 똑같은 결과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똑같은 벽돌을 10개를 날랐더라도 얘가 커지면 일의 효율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일을 좀 작게 썼네요. 즉 이걸 우리가 일의 효율을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그러니까 폴스하고 다른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 시간이 적게 걸렸다 그러면 일의 효율이 큰 겁니다. 일 잘하네 이겁니다. 이게 질적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인륜은 우리가 와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너지. 자, 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고요. 시간으로 나니까 줄퍼세커예요. 사실 이 단위가 제일 좋은 단위인데 이게 2개씩 쓰기 귀찮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 와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W라고 똑같이 쓰지만 만약에 숫자 뒤에서 W가 붙을 때 이건 와트가 되는 거고요. 이거 만약에 숫자가 아닌 이렇게 뭐의 물리량을 나타낼 때는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은 W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인륜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의미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당연한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일을 했다. 자, 일의 효율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 걸렸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이라는 건 어떻게? 얼마만큼 힘으로 걔를 얼마만큼 이동시킴으로 해서 걔한테 에너지를 부여했느냐 이거거든요. 그 물체에다가. 근데 이걸 T로 나눠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학적인 조작을 하면 자, F 곱하기 어떻게 T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이동 거리라고 하면 혹은 변이라고 하면 시간으로 나눠주는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속력이잖아요. 속력. 그래서 일의 효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힘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는 이러한 양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일의 효율은 높아진다. 볼래요? 자, 아까 김씨 아저씨가 삽으로 일을 합니다. 푹, 팍, 푹, 팍. 그렇죠? 이건 똑같은 시간 타이밍으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번에 포크레인이 일을 해요. 자, 어떻게? 푹, 팍, 푹, 팍. 누가? 힘이 세니까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일의 효율이 커지죠. 펀에는 양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속력. 힘이 똑같다고 했을 때 속력이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일의 효율은 높다. 이거 당연하죠. 아까 김씨 아저씨가 자, 이제 똑같은 사업으로 해요. 푹,
팍, 푹, 팍 이거랑 푹 이거 속력 빨리 해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일의 효율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로 나타내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항상 선생님 강조드리지만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결국에는 막 복잡하게 썼죠. 자 여기도 보세요. 막 공식 같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국 뭐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푹팍이냐, 푹팍이냐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푹팍의 법칙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률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을 가해주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라 했습니다. 물체에다 일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F의 힘으로 이 물체에다가 S만큼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효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이 효과로 인한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보세요. 처음에 운동을 안 하고 있던 애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처음에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운동이 0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0이에요. 에너지가 0. 에너지가 0. 이제 에너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내가 2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속력을 갖겠죠. 그 속력을 V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어떻게 된다?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처음에 mv5라는 걸로 자 처음에 속도가 0이 아니라 mv5라는 자 쉽게 말하면 v5라는 속도로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같은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가 2를 더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죠. 2분의 1 mv 제곱 만큼의 에너지를 우선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하고 있었는데 v5라는 속도로 mv 제곱이죠. 요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2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게 V가 됐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1 mv 제곱. 즉 처음에 운동 에너지 있었을 때 거기에 그만큼 내가 일을 해주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쪽만 나타내주면 이거 빼주면 되죠. 자, 이거 이렇게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mv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자,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줬으면 처음 운동 에너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줌으로 해서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더 만약에 커졌다 그러면 이 나중 운동 에너지 커진 거에서 작은 거 뺀 만큼이 뭐다? 내가 뭐 운동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죠. 그건 뭘로 줬다? 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합력이 한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힘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결론적인 힘 합력이 일을 해주면 그것은 뭘로 나타난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속도가 변하기 때문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렸던 애가 갑자기 빨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만큼 내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가 일해준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줄었어요. 아까 아이언맨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일해준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 이 변화량은 결국에는 뭐 내가 일해준 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뵀던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뭐 처음 운동량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충격량을 주게 되면 나중 운동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충격량을 가한 만큼,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합력으로 생각하면 더 좋죠. 이 내가 충격량을 가한 만큼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너무나 형식이 똑같죠.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에서 이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단 차이는 에너지의 차원이고 요거는 운동량의 차이라서 여기가 보면 여기는 거리의 개념이고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경우는 걔한테 내가 더 어떤 에너지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때를 물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해줬다고 하는 거고요. 아무런 에너지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일 안 했잖아요. 그럼 일 0이지 뭐. 일 안 했어 이 얘기고. 뭐 했니? 막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그렇죠? 벽돌이 있었는데 벽돌이 여기 안 있고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럼 너 뭐 일한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반면에 자 마이너스 음의 1을 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보다 그 물체 운동 에너지를 더 빼앗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능력치를 우리가 빼앗는 일을 했을 때 그거는 음의 1을 했다. 마이너스 1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거는 현재 에너지라고 우리가 잡아두면 좋겠어요. 현재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현재라고 에너지를 얘기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재 에너지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포텐셜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잠재된 에너지예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없지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죠.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맞죠. 여러분들 지금 왜 공부해요? 지금 현재 입장보다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더 키워주게 되죠. 그러면 그 잠재력이 발현되는 만큼 나중에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잠재된 에너지도 있을 수 있다. 그 잠재된 에너지가 발현되면 그것이 뭐 운동 에너지라든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보존력이 일을 했을 때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로 우리가 저장됐다. 포텐셜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대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존력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보존되는 그러한 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중력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을 배웁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들 다 보존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보존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비보존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찰이라든가 마찰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도 선생님 말씀드리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뭐 이거 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막 우리 막 서술형 썼잖아요. 그거 보면은 왜냐하면 그 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런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있게 돼서 거기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 뭐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잠재된 에너지를 할 수 있겠죠. 잠재된 에너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전된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장전된 에너지. 자, 기본적으로 이 보존력이라는 것 중에 탄성력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중력을 다루고 탄성력은 안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왜 장전된 에너지를 하냐면 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 자, 이렇게 권총이 있어요. 그럼 얘가 쉽게 말하면 여기 안에 용철이 들어있고요. 총알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총알을 발사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되냐면 장전을 해요. 척헉. 그럼 뭐냐면 F라는 힘을 가해서 그렇죠? S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얘한테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용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압축되면서 이만큼 얘가 압축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 얘가 압축되는 만큼의 뭐 에너지를 뭐 장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예요. 잠재되고 있다니까요. 아직은 발현이 안 됐어요. 이거 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방아쇠 당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용철이 풀리면서 용철이 저장하고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풀리면서 그것이 바로 뭐 총알한테 전달되고 그 총알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뭐 날아가게 되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장전된 에너지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전하면 장전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만큼 잠재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자,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다시. 얘를 더 많이 장전하면 장전할수록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잠재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가, 탁 놓는 순간 얘가 밀면서 힘을 가해서 S만큼 이동을 시키겠죠? 그럼 일을 해주고, 그 일해준 만큼 얘는 뭘 받는다? 에너지를 부여받아서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권총보다 장총이 훨씬 에너지가 세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해준 양 자체가 다르고 그만큼 내가 일을 많이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이 용철에 저장되는 에너지 역시 커지는 거다. 자, 권총은 착각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장총 어떻게 돼요? 척헉이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주죠. 그럼 이 용철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포텐셜 에너지, 장전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가 방아쇠 당기는 순간 걔가 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만약에 장전을 내가 100만큼 해줬다. 자, 여기서 100만큼 해줬어요. 그러면 100만큼 일을 해줬어요. 그럼 얘가 100만큼의 그 일 받은 만큼의 용철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방아쇠 당기는 순간 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30이 풀렸어요. 자, 70이 아직 장전돼 있고요. 아직 이게 압축돼 있고 30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30만큼은 어떻게 되냐? 얘한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일을 해줘서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큼이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만큼 풀렸어요. 이제 얘는 저장된 건 50만 남았어요. 이제 이만큼 줄었다가 이만큼이 다 풀리는 건데 이만큼 절반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반만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이 총알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풀렸어요. 이제 다 풀렸기 때문에 용철에 장전된 에너지는 없죠? 그럼 그 처음에 100이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100이. 그렇죠. 총알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은 뭐야? 항상 처음에 운동 에너지 0이었다고 하면 일정하다. 그래서 이것들의 너는 뭐니? 자, 이것들의 합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되겠죠? 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용철 에너지, 쉽게 말하면 탄성,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해요. 용철이 이게 압축되거나 늘리면서 되는 포텐셜 에너지. 우리 교육 과정이 없지만 여러분의 어떤 물리적인 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용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일이에요. 일로 구하는 거예요. 이 용철이 일을 해주면 그것이 에너지로 저장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보존력이기 때문에 얘는 보존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 저장된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 여러 가지 힘에서 얘기했지만 용철 같은 경우는 힘이 어떻게 작용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KX죠. 용철 상수, 용철의 특징이고 용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힘은 더 커진다. 이동거리를 S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용철의 길이를 X라고 했으면 어떻게 된다? X라고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인데 이건 방향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에너지는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KX의 제곱이라고 됩니다. 근데 사실은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용철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X가 늘어날수록 용철의 힘은 계속 일정한 게 아니고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힘이 들죠? 그러니까 늘리는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KX라는 게 그거잖아요. 얘가 커지면 늘리면 늘릴수록 혹은 압축할수록 어떻게 된다? 탄성력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값 중에서 요 힘하고 요걸 우리가 계산해서 에너지, 일의 양을 구해서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거 대입해 줘야 돼요? 어느 거? 뭐 대입해 줘야 돼요? 변하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그럼 어떻게? 그렇죠. 절반값, 평균값. 그래서 0하고 KX의 절반값인 2분의 K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KX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게 왜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항상 그렇잖아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의미를 되짚어 봐야지. 제곱의 늘어난 길이에 혹은 압축된 길이에 제곱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일상에서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고무줄 벌칙. 재밌죠, 그렇죠? 내가 당하면 재미없고 여러분 친구한테 할 때 재밌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보세요. 늘어난 길에 제곱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을 묶어놓고 얘가 2배 늘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포는 2배가 아니에요. 제곱의 형태니까 4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지. 3배로 늘렸으면 어떻게 된다? 제곱의 형태니까 공포는 3배가 아니라 9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색하죠. 처음 2배까지만 해도 아야 하지 마. 왜 그래? 그러다가 3배 늘면 어떻게 되죠? 정색이 되잖아. 야 진짜 하지 마. 4배 늘면 어떻게 된다? 16배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몸은 물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떻든 이 탄성력으로 선생님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했지만 똑같습니다. 중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력에 대한 것도 바로 보존력으로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보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항상 이 물체에는 mg라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항상 이쪽으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만큼 내가 올려주게 되면 이 순간에서 손을 놓게 되면 다시 떨어지겠죠. 맞죠? 떨어지면서 만약에 여기 못이 박혀 있으면 얘가 못을 박으면서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뭐랑 똑같냐면 이거 여러분들 아까 봤던 총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려주면 뭐 한 거예요? 장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이렇게 힘을, 그러니까 용철도 압축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늘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반대 방향 힘 작용하는 것처럼 내가 일해주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해주면 얘가 장전돼 있는 상태에서 손 띄면 어떻게 된다? 발사해가지고 일을 얘한테 즉 이 장전된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건 쉽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냥 일이에요. 일을 해준 것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F 곱하기 S입니다. 근데 여기서 F의 힘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중력이 얼마예요? mg가 되겠고
높이를 내가 h만큼 들어 올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s 대신 h를 쓴 거예요. 외웠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 때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포텐셜로 이제 영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mgh. 그리고 요것도 뭐라고? 9.8을 직접 대입해서 9.8 mh라고 외웠는데 결국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질량 m인 물체를 중력에 대해서 h 거리만큼 장전했을 때 그때 저장되는 에너지고 결국 이 저장된 에너지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발현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 한번 볼래요? 이거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 여기다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물체가 있죠?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시. 그러니까 위쪽으로 장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들어줬죠. 얘가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아주 그냥 기회만 대봐, 기회만 대봐. 나 지금 아주 벼르고 있어. 이만큼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만약에 2배만큼 더 넣어주면 2배만큼 에너지가 더 저장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는 탄성력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변하죠. 늘어나서 변하기 때문에 제곱의 형태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이 지구의 높이에서는 이만큼이나 그렇죠? 이 힘은 그대로기 때문에 h가 2배가 되면 그냥 2배만큼 저장되는 거예요. 2배만큼 저장. 그 다음 3배 늘면 3배만큼 저장했다가 손을 내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렸다가 장전했다가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만큼 에너지를 발사한다. 자, 100만큼 내가 중력에 대해서 100만큼 장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100만큼 들어 올려줬어요. 그렇죠? 그럼 장전된 에너지, 쉽게 말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0.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 자, 쓸게요. 이 위치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장전된 에너지가 100.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면서 놓는 순간, 자, 얘가 중간 지점까지 왔어요. 그럼 이만큼 소위 말하는 장전된 게 중간 절반 정도 풀린 거죠. 그럼 50만큼 풀렸죠. 그럼 그 50만큼 풀리면서 장전된 에너지는 50이 날아갔어요. 그럼 그 50은 어디로 갔다? 얘 운동 에너지 50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장전이 다 풀려서 땅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줄이 평평하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장전이 다 풀려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된다? 0이 됐어. 그럼 처음에 100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장전이 풀리면서 얘한테 얼마만큼? 100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쉽게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합은 여기서도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비보존력 얘기했잖아요. 왜 보존이 안 되냐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존이라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늘어도 안 되고 줄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이란 게 장전됐으면 결국에는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총알이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잡아당겼다 놓는데 공기 저항이 발생했어. 이건 비보존력이거든.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얘한테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98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00에 대한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100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늘어나는 것만,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늘어나도 안 된다 그랬죠. 땅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순간에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막 말도 안 되지만 위에서 아래로 불었다고 해보죠. 그럼 속력이 더 원래 가져야 되는 것보다 더 빨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3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원래 100만큼 장전했으면 어떻게 된다? 100이 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그렇죠? 얼만큼? 3이라는 게 추가됐죠. 이것도 보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거예요. 뭐냐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 그거는 뭐냐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렇죠? 공기 저항력이나 마찰력이 얘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원래 잠재된 애가 100% 발현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내가 더 힘을 줬다. 땅 떨어뜨리면서 내가 거기서 막 딱 때려줬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속력이 증가하겠죠. 더 많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보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된다? 보존력이 일할 때, 즉 중력과 탄성력이 일했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힘이 들어가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을 총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고 이 외에 그러니까 중력이나 예를 들어 용철의 힘이 아닌 다른 뭐 마찰력이나 비보존력이 뭐 공기정이나 이런 게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도 요거는 빈종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1kg이라고 해보죠. 지금 이만큼 지면에서부터 이만큼 들어 올렸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항상 뭐
그렇죠. 10N의 이제 그 힘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요만큼 올렸다는 거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를 내가 2를 해줘서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줘서 어떻게 된다? 2를 해줘서 이만큼의 장전을 시킨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장전시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요걸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1단원부터 배웠던 내용을 총 여기서 정리를 다 할 거예요. 자, 에너지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0초일 때 글자가 잘 보이나요? 좀 크게 쓸까요? 자, 0초일 때 이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 이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이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이 물체가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자, 3초일 때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나요? 아, 좋습니다. 자, 3초일 때 여기까지 떨어졌다. 자, 조금 더 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2초. 됐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처음 0초일 때는 당연히 속도 0이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도 얼마? 10이죠. 2초일 때 속도 얼마? 20이죠. 또 안 돼요. 선생님이 10만 원씩 번다고. 중력이 지금 10씩 잡아당긴다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란 건 뭘 의미한다? 1초에 10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0이었지만 딱 놓는 순간 10. 그 다음에 다음 1초 동안 또 10초가 10이 늘어나니까 20. 3초 떨어질 때 속력 얼마? 속도 얼마? 30. 되죠?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이동 거리를 한번 변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세요. 0에서 10까지 속도가 변했죠. 그거를 1초 동안 얘가 운동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0이에요? 자, 이거 아니죠. 선생님이 그림도 이렇게 나타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거리 이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속도가 0에서 10까지 꾸준히 이제 변한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된다? 평균 속력을 구해줘야 돼요. 평균 속도를 구해줘야 되죠. 그럼 얘의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0과 10의 절반. 5m/s란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이동했어요?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얘는 5m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5m가 증가한 겁니다. 근데 처음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5m 증가하면 여기 떨어진 높이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는 얼마? 5m가 되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1초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처음 속력 10, 나중 속력 20이니까 평균 속력 얼마? 그렇죠. 15가 되겠죠. 맞죠? 두 개 더하면 35 절반 나누면 15. 15의 속력으로 얼만큼? 그렇죠.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는 추가된 거리는, 여기부터 추가된 거리는 얼만큼? 15m가 추가가 됐으니까 5m의 위치에서 15m가 더 추가됐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15m를 더해주면 여기는 20m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저기 돌 던지는 걸로 다 했잖아요. 평균 속력 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여기까지 평균 속력 얼마? 25죠? 그동안 25의 속력을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얼만큼? 25만큼의 거리가 변이가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가 20이었는데 여기서 25가 더 더해지니까 얼마? 45m. 최종 3초 때 여기 거리는 처음보다 45m가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자,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이 지점엔 0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예요? 항상 얼마? 10N이잖아. 중력이. 10N의 힘으로 몇 초 동안,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시켰어요. 자, 일의 양은 합력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 거리만큼 하면 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그랬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 0이었는데 10이라는 합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여기서 5m 밀어줬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50줄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2분의 1 mv 제곱이죠. 운동 에너지는. 질량은 1이죠. 속력이 얼마가 됐대요? 10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하면 얼마? 그렇죠. 50이 되잖아요. 즉 내가 1로 계산해 준 거나 그때 1로 계산한 값이나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니까요. 즉 내가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자, 이것도 또 여기서 일해준 양 볼게요.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 이동해 줬냐면 15m가 더 지금 증가했죠. 즉 10이라는 힘으로 15m 일을 해줬어요. 그럼 얼마만큼 증가된다? 150줄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보면 운동 에너지가 50이었죠. 거기에 150줄이 증가되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0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점검. 여러분 공식, 좋아하는 공식에 대입.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 그리고 속력이 얼마예요? 20이니까 20에 제곱하면 400이니까 나누면 200줄 맞죠? 내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의 힘으로 얼만큼? 15거리, 15m만큼을 내가 일을 해줬으면 운동 에너지는 150줄이 증가해야 돼. 근데 처음에 50줄이었으니까 150줄 증가하면 200줄이 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에만 대입을 하다 보면 이걸 할 수가 없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45m인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10이라는 힘, 중력의 힘은 똑같고요. 얼마만큼의 거리에 차이가 발생해서 얼마만큼 이 10이란 걸 20m에서 45m까지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시켜 준 거예요. 10이라는 힘으로. 그렇죠. 얼마만큼? 25m죠.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돼야 되냐? 250줄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200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250줄이 증가되면 최종 운동 에너지는 얼마? 450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나중 속력이 30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900이고 그걸 절반으로 나눠주면 450 딱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얘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얘가 450을 갖게 된 이유는 뭐다? 만약에 중력이라는 힘이 없었다면, 보존력이 없었다면 여기다가 자 보세요. 중력이 없어요. 내가 물체 여기다 올려놨어요. 잡아당긴 힘 없으면 얘가 그냥 거기에 둥둥둥 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당겨진다는 얘기는 뭐다? 그렇죠.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이 보존력인 중력에 대해서 장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전된 에너지가 최종 3초 동안의 그를 봤을 때 운동 에너지가 450만큼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 그렇죠. 450만큼을 처음에 내가 장전을 해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장전을 해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장전을 해놨는데 운동 에너지가 50이 생겼어. 그럼 장전이 풀리면서 얘가 50만큼 자 450만큼 장전해놨는데 50만큼이 줄었기 때문에 그 50만큼 준 게 운동 에너지로 나왔죠? 그럼 장전된 거 얼마 남아? 그렇죠. 50을 빼준 얼마? 400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번에 400만큼 장전돼 있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가 200이 됐대요. 맞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200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150만큼의 150줄의 만큼 일이 늘었잖아요. 자, 15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늘었다는 얘기는 150만큼의 뭐다? 이 장전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만큼이 늘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늘었으니까 150만큼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250줄이 남는 거죠. 장전된 건 아직 250 남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얼만큼? 250줄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남은 게 얼마? 지금 250에서 250이 다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장전된 거는 0이 되고 나머지 그 전체가 다 운동 에너지 되기 때문에 25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여기 증가했다는 얘기는 장전된 데에서는 250줄만큼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250 빼면 0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따지면 처음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 0,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450. 그래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450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초 때도 보면 운동 에너지 50, 포텐셜 에너지 400 더하면 어떻게 된다? 450줄이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450줄, 얘도 더해주면 450줄. 그래서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쫙 봤지만, 글씨 잘 못 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결과를 보고 필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글씨를 못 쓰면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글씨 못 쓰는 걸 되게 갖다 붙인다, 그렇죠? 선생님 글씨 진짜 잘 써요. 진짜 잘 쓰는데 안 쓰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면 선생님 진짜 멋있는 글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걸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체크하고 이러면 애들이 그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어. 우선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걸 빈종이에다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그게 여러분 학습인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은 거 주고 공부하겠대. 이게 뭐야? 그건 뭐 암기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 과정을 이해해야죠.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왜 종합적인 내용이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10이라는 거 일정하죠. 그럼 그래프로 보면 속도란 거는 가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알 거니까. 그러면 이동거리, 변이는 어떻게 된다? 얘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하면 이동거리는 더 증가할 거다. 변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자, 보세요. 가속도는 10으로 일정하죠? 속도는 0, 10, 20, 30 일정하게 증가하죠? 거리 보세요. 변이 보세요. 5, 그쵸? 20, 45로 보세요. 5 증가하고 15 증가하고 그 다음에 25 증가하죠. 그쵸? 그러니까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완전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뭐 운동량 배우고 뭐 운동 에너지 배우고 해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였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힘이라는 게 존재하면 어떤 질량의 힘이 작용되면 가속도가 발생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얘네들이 싸워서 그 결과가 운동의 변화의 요인이 된다 이 얘기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가 속도를 한번 곱해줘 보죠. 속도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FT가 되죠. 그러면 MAT가 됐는데 이게 V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보세요. 선생님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운동량이고요. 이거는 뭐가 된다? 그렇죠. 충격량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합력으로 얘기하면 이 충격량의 변화량이 운동량의 그러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S라는 걸 한번 곱해줘 볼까요? 거리에 대한 개념을 곱해주면 보세요. FS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근데 여기는 MAS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가속도 그 공식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2 해주면 이거 이거잖아요. 여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여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m을 다 곱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o 의 제곱이 되는 거죠. 즉 뭐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한마디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합력이 주어지면 질량에 합력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그 합력에다가 시간적인 어떤 작용을 해주게 되면 운동량이 변하더라. 그 합력에다가 어떤 거리적인 결과를 주게 되면 작용을 해주면 결국에 일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하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랑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가속도가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요거 운동량이 변하니까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그 어떤 물체 운동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주어지면 그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주어지면 그 물체의 속력을, 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MV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에다 시간 얼만큼 누적해주면 속도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엔 다르게 표현만 바꾼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이번엔 거리적인 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힘에다가 합력에다가 거리적인 요소를 우리가 적용해주면 뭐다?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속도 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막 분석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럼 선생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할 때 이런 거죠. 가속도라던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특히 가속도가 주어졌다 하면 이제 이걸로 이제 푸는 게 맞지만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적용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요. 어떤 운동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힘에다가 시간을 구해주면 여러분 바로 운동량이 구해지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시간적인 효과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속도로 하게 되면 시간 곱해서 속력을 따로 구해야 될 거를 그냥 바로 시간을 적용하면 속력이 바로 퉁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왜? 질량을 알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 풀다가 굉장히 쉽게 푸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반면에 거리적인 요소가 쌓여있어요. 거리적인 요소가. 그럼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어떤 물체를 힘을 가해서 몇 초 동안 뭐 밀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운동량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요. 복잡하게 여기서부터 뭐 속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거리적인 효과, 예를 들면 거리적인 결과, 얘를 어떤 F의 힘으로 10m 밀고 갔을 때, 그럼 뭐야?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이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시간적인 어떤 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면 운동량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적인 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적용은 이제 다음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풀고 어떻게 풀는지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